네, 안녕하세요. 가족복지를 수강하시는 학우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자, 어느덧 우리가 이제 5주차 수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가족복지. 자, 가족복지 안에서 이번 주는 가족복지 실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회복지에서의 어떤 실천의 과정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어떻게 보면 정형화되어 있고 또 이론을 바탕으로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프로세스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실천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처음 만나서 즉 시작을 함으로써 또 그 안에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마지막에 클라이언트와 작별을 하는 종결에 이르게 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오늘 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사회복지 실천론이라든지 뭐 사회복지 무슨 과목이 있을까요? 사례관리라든지 뭐 이런 어떤 실천과 연관이 된 정책이나 행정 이런 쪽 말고요. 실제로 실천 쪽 관련 과목들을 수강하신 여러분들은 아마 어렵지 않게 오늘 이번 주차에 들을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바탕으로 아마 그렇더라 만약에 다른 과목들을 듣지 않으신 분들도 그다지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부분이 또 오늘 주차니까 클라이언트를 처음에 만나서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 이별까지 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이미지화 시켜가면서 그 안에서 사회복지사들은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짚어가면서 수업을 챙겨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죠. 첫 번째는 이제 시작 및 관계 형성입니다. 자, 가족복지 실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전반적인 가족복지 실천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먼저 그거부터 보고 나서 앞서 우리가 이번 파트 1에서 다룰 시작 및 관계 형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버스와 라스는 탐색 그리고 사정 및 계획을 거쳐서 변화 지향을 하고 클라이언트 얘기죠. 우리는 이제 가족 복지니까 가족의 변화 지향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나서 종결과 평가를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콜린스 등은요. 초기 단계 그리고 초기 단계를 거쳐서 사정 단계, 개입 단계, 종결 단계 이렇게 거친다고 얘기를 했어요. 뭐 표현은 조금씩 다를 수 다릅니다만은 결국엔 같은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초기 단계나 콜린스가 얘기하는 초기 단계나 헤버스가 얘기하는 탐색 단계나 뭐 결국엔 뭐냐면 처음 만남이에요. 만나는 건 여러분이 속한 기관에 클라이언트가 방문을 해서 만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지역사회에 있는 어떤 클라이언트가 있을 만한 곳 아니면 누구의 소개로 클라이언트를 만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를 만남의 단계, 초기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나면 어떻게 해요? 만나면 여기서 헤버스와 라스는 사정 및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콜린스에서도 이제 사정 단계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세스먼트, 즉 클라이언트가 놓여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놓여진 상황들을 다각적인 관점에서 이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고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떠한 욕구를 갖고 있는지를 찾아보는 게 우리가 사정 단계예요. 이 사정 단계에서 클라이언트가 가진 문제와 어려움들을 우리가 발견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개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개입 단계라고 표현이 되었고 그 앞에서는 헤버스와 라스는 변화 지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엔 이것이 무엇이냐면 개입을 통해서 가족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표현만 다르지 이 스테이지는 같은 스테이지를 얘기한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떤 개입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를 만났고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파악했고 문제를 파악한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목표를 세워서 어떤 개입 계획을 세웠다면 그것에서 세워진 개입 계획에 따라서 어떠한 사회복지적인
개입, 즉 실행을 하게 되겠죠. 실행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종결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 종결 단계에서는 요 앞서 표현한 평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개입한 것,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개입을 했는데 그 개입이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대체로 종결 단계에서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대체적으로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대상자에 따라 달라지진 않습니다. 전반적인 과정에서 기관마다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여하튼 사회복 실천 과정에서 전반적인 과정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정리하는 차원에서 자,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만나는 과정, 만나는 것, 이것을 이제 접수 관계 형성 과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작 단계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시작 단계. 그러니까 뭔가 요즘에는 사회복지 서비스는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클라이언트와 만났어요. 만난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정말 어떤 사회복지적인 어떤 개입이 필요한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이 들면 접수를 받고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어떤 평가, 아까 얘기한 사정인데 이 사정 클라이언트가 놓여지는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때 정말 중요한 게 관계를 잘 형성을 해야 돼요. 이 관계를 형성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는 믿음이 가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사회복지사인데, 우리를 만나러 온 클라이언트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어려움을 또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용기를 내서 우리를 만나러 왔는데 우리가 충분히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자세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볼 거예요. 그랬을 때 저 사람은 정말 저 사회복지 선생님은 굉장히 좀 믿음이 간다. 뭔가 좀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을 조금 이야기하면 잘 들어줄 것 같은데 한번 용기 내서 얘기를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을 수 있냐는 거죠. 그것이 바로 관계 형성, 즉 라포를 형성한다고 그래요. 신뢰관계. 자, 라포가 형성이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아요. 100% 처음부터 라포가 100% 형성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정을 하는 건 아니지만 만나서 뭔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됐고 그 사람이 뭔가의 어려운 상황인 것을 내가 알게 되면 함께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게끔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어느 정도의 믿음이 보여진다면 클라이언트가 자기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가치와 규범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클라이언트가 놓여져 있는 종합적인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어세스먼트, 사정 단계의 얘기이죠. 자, 사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클라이언트의 어려움, 고통, 그리고 욕구, 즉 해결되어야만 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죠. 계획을 수립해요. 플래닝을 한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어떠한 욕구에 대해서 그 욕구를 해결함으로써 우리가 기대되는 어떤 목표가 있고 그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서비스들이 몇 번 어떻게 누구로부터 주어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일련의 계획을 작성하는 게 계획 수립입니다. 이 플래닝을 작성하면 계획서만 만들어 놓고 끝나냐? 그거 아니죠. 바로 개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떠한 서비스가 각각의 욕구에 따라서 우리가 계획한 그런 서비스들을 연결을 하게 되죠. 그런 개입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개인 그리고 가족은 변화를 하도록 이렇게 지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그냥 한번 우리가 계획에 따라서 서비스를 연계하고 플래닝을 작성하고 플래닝에 따라서 서비스를 연계하고 그걸로 끝이냐? 그가 끝이 아니에요. 서비스를 연계한 다음에는 제대로 그 서비스가 클라이언트 욕구에 맞춰, 그 가족의 욕구에 맞춰, 그 가족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정말 적절하게 연결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상황들이라는 건 굉장히 자주 바뀔 수 있고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상황이나 그런 어떤 변화로 인해서 클라이언트한테 새로운 욕구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또 확인해야 돼요. 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후평가, 즉 어떻게 보면 또 이거 모니터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관찰, 점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문제가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뭐 잘 제대로 이제 뭐 그 사람이 가진 문제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잘 극복이 되고 해결이 되면 종료할 수 있고요. 만약에 모니터링 과정이나 사후평가에서 뭔가의 서비스 연결이나 클라이언트 측의 새로운 욕구가 발생하는 그런 어떤 변화들이 발생이 되면은 그다음 여기 순환 과정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다시 어세스먼트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걸 뭐 재사정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사정을 다시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되죠. 제대로 다시 사정을 해서 뭔가 변화가 생기면 그거 이제 사정을 하고 계획을 다시 변경을 하고 수립하고 다시 개입을 하고 그리고 다시 또 모니터링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순환 과정을 일반적으로 거치게 되면서 뭐 그런 것들이 종류가 되면 뭐 이렇게 종류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뭐 그렇게 이런 전반적인 어떤 과정을 거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